그렇게 이제 또 딜을 하면 적어도 내가 500은 깎는 거잖아요. 무주택자도 지금 집 사기 좋은 시기이긴 하지만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됩니다. 왜? 이때 싸게 사면 좋은 거잖아요. 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이렇게 좀 현장에서 좀 깎을 수 있는 그런 좀 팁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 해요. 현장에서 깎는다기보다는 우선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실수요자인 느낌을 스매를 계속 풍겨주셔야 된다. 맞아. 내가 이게 지금 투자로 접근했더라도 네. 저도 이제 중개업자잖아요. 전화를 네. 받으면 저도 지금 영업을 한 3년 넘게 했는데 목소리나 이런 말투나 네. 단어 선택에서부터 느낌이 와요. 아, 그래요? 솔직히 간을 보는 분이다. 네. 실수요자다. 이분은 진짜다. 좋은 물건이 나오면 진짜 하겠다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뭐 매도인측한테도 연락을 하겠죠. 매도자가 우위 있는 시장이 아니면은 요즘같이 살짝 소강되거나 집을 팔아야겠다 싶을 때는 사장님 나왔다. 지금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비싸게 받아봐야 한들 나중에 안 팔려가지고 1,000만, 2,000만 원 떨어뜨리면 더 손해 아니냐. 지금 나왔을 때 하셔야 된다라고 또 저희도 강력하게 푸시를 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먼저 한다고 하고 계속 기다리시면 돼요. 저 지금 물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투자금 딱 정확히 이거다. 정확히 보여줘야 돼요. 난 이거밖에 안 된다. 너가 물건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서도 이제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죠. 이 사람이 과연 우리한테만 전화를 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계약을 시켜서 돈을 받아야 된다잖아요. A, B, C 부동산이 분명히 더 전화를 했을 거고 어떻게 가격을 낮춰서라도 해줘야 우리한테 연결이 되고 나중에 또 이게 우리가 단독으로 물건을 딸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그렇죠. 이 사람을 내가 놓치면 안 된다. 그럼 내가 매도자 측한테라도 어떻게 해서든 딜을 해서 중개비를 뭐 깎아주던지 뭘 포기해서라도 여기서 내가 약간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람을 시켜버리면 이 사람한테 내가 가격을 낮춰줬기 때문에 단독으로 물건을 따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멀리 봐야죠, 우리도. 추후에 이제 전세를 맞춘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이제 그렇죠. 내가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부동산한테 실수요자가인 거를 스몰을 반드시 풍겨줘야 된다. 살 것이다. 부동산이 움직일 수 있게. 그러면 가격은 알아서 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도자 우위가 아닌 이상. 왜냐면 매수자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그렇죠. 그때만큼은 진짜 실수요자 풍겨줘도 능력 있는 부동산이 다 알아서 가격을 조정해서 갖다 줍니다. 팁 꿀팁이네. 네. 그럼 좀 상승장에서는 좀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상승장에서는 솔직히 조금 어렵지. 어렵죠. 네. 그러면 물건을 그냥 걷어버리니까. 그렇지. 네. 자꾸 신경 거슬리게 한다고.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럼요. 딱 임대인 매도자 측에서 저 이거 아니면 안 팔 거니까 전화 주세요 그때. 그리고 매도자 측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잖아요. 어떤 화술을 써도 그렇지. 안 통해요. 그럼 저희 부동산 입장에서도 불편한 게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매도자 측에서 신뢰가 깨져요. 이 녀석 봐라. 계속 깎으려고만 하네. 깎으려고 하네. 우리가 함께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진짜 그게 있어요. 함께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중개업자들도 전화를 못 해요. 무섭거든요. 이 한 분이 날아가면 그러니까 단독 물건이 그럼요. 날아가 버리는 순간 네. 나는 공동 중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 부녀회장이면 진짜 큰일 나는. 네, 뭐 누가 왔을 땐 부동산들이 눈치를 본다라고 할 수밖에 눈치를 본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현장에서 왜냐면 일어나는 거래인데. 그게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또 나의 이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그럼요. 때문에 일을 또 열심히 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어찌됐건 저희는 중간자 입장에서 서로의 눈치를 봐가면서 하고 있어서 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상승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매도가 급하게 해야 되는 분들 경우에만 좀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제가 인터뷰한 분 중에 20대 후반에 최근 이제 집이 여러 채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어떻게 포인트를 잡았냐면 나는 어차피 돈은 없고 나한테 있는 건 유일하게 시간밖에 없다. 난 아직 20대니까 난 지방에 있는 재건축들을 위주로 해서 주공아파트 컬렉션을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공아파트가 4개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공아파트 컬렉션이세요? 하길래 저는 지금 돈이 이거밖에 없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재건축 될 만한 집들로 사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샀던 게 독산동에 있는 군자주공을 샀었어요. 근데 한참 아파트 값이 상승장인데 3천만 원을 싸게 샀더라고요. 어떻게 싸게 샀냐 물어봤더니 매도자 측이 할머니셨는데 서울에 집이 2채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돈이 안 들어오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하나를 판 게 조금 더 이제 떨어지는 물건을
급하게 3천에 내놓고 판 거예요. 이제 세금 부과되기 전에. 그 계약서 쓸 때 계속 그랬대요. 나 진짜 팔기 싫었는데, 진짜 팔기 싫은데. 그렇게 세금 문제로 인해서 나온 분들 물건을 급하게 잡는 것도 하나의 상승장에서 싸게 잡는 방법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분은 3천을 싸게 샀습니다. 그리고 매도인분의 그 사정을, 매도 사유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급매라고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이렇게 올라오면 물어보는 거죠. 중개업자들은 대부분 다 알거든요. 왜 급매예요? 처음에 안 알려줘요. 그럼 이 부동산에서 안 알려주면 그 다음 부동산에 전화를 해봐요. 왜 안 알려줘? 이렇게 막 계속. 무조건 이거예요. 나는 무조건 살고 싶은데 급매로 나온 이유가 찝찝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면 또 알려줘요. 그럼 이분이 세금이다 뭐다 하면 오, 멘트 좋다. 네. 무조건 멘트는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현금이 살려고 어느 하는데? 정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현금이 어느 정도 포인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매매가를 보고요. 전세가를 본 다음에 대충 계산해 보면 그 차익이 나오잖아요. 제가 현재 한 투자금이 한 2억 정도 있는데 네. 금매 나오는 거 보고 연락을 드렸다. 이거 먼저 물어보죠. 뭐 입주 가능한 거냐, 아니면 뭐 전세가 맞춰진 거냐 이렇게 물어보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술술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지금 이쪽 동네에 딱 이게 적합한 것 같다. 근데 금매인데 왜 뭐 금매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업자가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실수요자다. 살 것 같다. 네. 실은 뭐 이렇게 집주인이 뭐 이거 있어서 빨리 정리하고 뭐 외국으로 가야 된다. 뭐 있다. 그러면 또 좋죠. 외국으로 가야 된다. 언제 가야 된다 하면 기한이 정해져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도 내가 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지금 좀 투자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부족한데 한번 1,000만 원 정도는 조정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 업자가 전화를 하겠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장님 1,000만 원만 깎아주면 할 것 같다.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 난 못 깎아요. 하면 이제 안 팔리잖아요. 매수자가 없으니까. 이제 급하면 이제 사장님이 다시 전화가 오죠. 그렇죠. 그때 그 사람. 손님 아직 있냐? 맞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500은 더 깎아주겠다. 그렇게 이제 또 딜을 하면 적어도 내가 500은 깎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거래가 안 되는 시기라서 그렇죠. 정말 내 집 마련 하실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 거예요. 맞아요. 충분히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지금은 왜냐면 기회가 내가 있다? 골라 살 수 있는 몇 안 돼, 얼마 안 되는 시기 중에 한 시기니까, 지금. 근데 내 집 마련 하시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러셀님 얘기하신 거를 잘 메모해 두시고 딱 그렇게 활용하시면. 내 집 마련하니까 갑자기 제가 최근에 투자로 집을 지금 하남 가밀 그 신도시에 살고 계신 분을 인터뷰하고 왔는데 그분이 해줬던 말이 생각납니다. 무주택자도 지금 집 사기 좋은 시기이긴 하지만 오히려 1주택자도 자기는 괜찮다고 한 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똑같이 떨어져요. 그렇죠. 내 집도 떨어지고 이 집도 떨어져요. 그런데 떨어지는 폭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비싼 집일수록 더 크게 떨어지면 이때 빨리 내가 좀 떨어지더라도 싸게 팔고 이때 갈아타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리가 있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또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됩니다. 왜? 더 상급지는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싸게 사면 좋은 거잖아요. 이게 거래가 안 되면 금매폭이 이게 가격이 확 싼 것들이 나오니까 고가에. 그러니까 근데 그건 진짜 열심히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네. 잡으세요. 근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조정지역에 살다가 규제지역에 들어가려면은 그 대출 그 폭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네, 그렇죠. 작은... 어차피 지금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이미 다 그런 건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생략을 한 겁니다.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보다 아는 게 더 많아요. 세금적으로. 왜? 본인의 돈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되게 세금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라고도 저는 오히려 칭찬을 해드리고 합니다. 근데 결국 내 거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야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좀 집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있을까요? 집을 구하시는 분들과 못 구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집을 잘 구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이 집의 장점만 먼저 보려고 해요. 이 장점을 본다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볼 때 집의 가치, 내가 이 집을 구할 때 있어서의 가치를 보는 것 같아요. 나는 거리가 가까워야 돼. 나는 뭐 뷰가 좋아야 돼. 나는 크기가 좋아야 돼. 나는 깔끔한 게 좋아야 돼. 딱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시는데 집을 못 구하시거나 좋은 집을 못 구하신 분들은 진짜로 이렇게 이렇게 A4 하나를 뽑아요. 그래서 표를 엄청 이렇게 해놓고 뭐 사이즈를 재보고 물 수압을 어떻게 체크를 해보고 변기가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고 닫았을 때 어떻고 분리형인지 막 이런 너무 꼼꼼한 걸 보고 더 문제는 집의 단점만 봐요. 이 집은 어디서 멀어서 싫고 이 집은 다 좋은데 뭐 싱크대가 좁아서 싫고. 근데 저는 그렇게 손님들한테 말해요. 고객님 100점짜리 집을 가지려면
내가 호주머니에서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없으면 우리는 70점, 80점 이 집에 점수를 매겨서 그것만 통과하면 좋은 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고객님들한테 말하는 게 집을 볼 때 있어서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포인트가 뭔지를 빨리 캐치하고 그거를 잡을 수 있으면 그 집을 잡아라라고 해요. 안 그러면 놓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누구나가 좋아하는 집을 선택하면 좋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머니의 돈 이제 주머니 사정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맞아. 나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먼저 그렇죠. 해야 그래 또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손님이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해요. 근데 그분이 이 집이 고민된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고민되세요? 하니까 지하철역이랑 생각보다 한 3분 정도 더 걸린다. 제가 좀 당황했어요. 3분이라는 차이가 고객님 이 3분이 그래요. 길 수도 있는데 그치, 물론 아침에는 좀 긴 시간이 될 수도 그쵸. 있긴 하죠. 본인은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걸리는데 지도상 보니까 10분에서 11, 2분 걸리니까 빠르게 걸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냥 빠르게 걸으시면 됩니다. 이거 신경 쓰일 것 같잖아요. 신경 안 씁니다. 그런 분들도 있었고 저를 정말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분은 집은 다 마음에 드는데 벽지가 마음에 안 든대요. 벽지 고객님 제가 이런 말 하죠. 고객님 벽지 신경 쓰이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한 달 살면 눈에 신경 안 쓰여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집을 봐야 할 때 보아야 될 포인트를 안 보고 이런 벽지, 가구의 색깔 아니면 가구에 뭐 장미꽃 모양이 그려졌다는 이유로 이게 보기 싫어요 라고 하세요. 이런 분들이 진짜 좋은 집을 잘 못 구하시더라고요. 완벽한 집을 구하려고 해요.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한 집은 없어요. 왜? 내가 호주머니에 돈이 완벽한 집을 구할 수 없는 조건인데 어떻게 완벽한 집을 구합니까? 현실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집을 구하라고 합니다. 의도를 딱 그러네요. 세워야 돼. 네, 그런 것 같아요. 딱 내가 어떤 포인트는 반드시 지키고 나머지는 내가 포기할 수 있다. 이걸 갖고 집을 보시는 게 맞다. 그렇지, 그 얘기를 그렇지, 해주신 것 그렇지.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부동산 매매 계약서 할 때 또 네. 꼼꼼하게 좀 봐야 하는데 네네.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좀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제가 매도할 때 매수자들한테 항상 꼭 넣으라고 하는 게 그 특약상에 좀 그거 넣으라고 합니다. 이게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잔금일보다 늦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로 전세가 안 맞춰질 때를 대비해서 좀 그 특약 같은 걸 좀 넣으셔라라고 합니다. 손님들이 항상 내가 내 집을 샀다는 거에 기쁜 마음에 모든 일이 일사천리에 잘 진행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특약사항이든 뭐든 그냥 항상 넣던 대로만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매도자와 매수자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써놓는 게 나중에 머리가 안 아픕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거는 너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제가 꼭 이걸 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항상 말해요. 매도자 측에도 사장님 뭐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를 조건을 좀 달아 놓으세요. 매수자 측한테도 뭔가 안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조건을 좀 달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분명히 계약서 쓸 때 녹취를 좀 서로 해놓으시고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계약서를 쓸 때 항상 서로가 다 기뻐요. 어휴 축하드려요. 집 사셨네. 축하해요. 맞아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집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틀어지잖아요. 나는 못해. 그냥 말하셔야지. 진짜 이래요.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매수자 중에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진짜 서로 얼굴 불 켜지거든요. 그럼 그거에 중간에 껴있는 중개업자들이 난처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항상 하는 말이 기분 좋을 때 이걸 유지하려면 글로써 뭔가를 꼭 남기셔라. 잔금이 이때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해서는 연장을 시켜준다. 뭐 아니면 잔금 날짜를 뭐 전세가 맞춰지는 날짜로 하셔라. 매도자 측에서도 급하게 뭔가를 하지 말고 항상 좀 여유를 두고 하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 외적으로는 솔직히 크게 뭐 이렇게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특약을 요구를 하면 중개사분들께서 잘 해주시나요? 보통 우린 그렇게까지 안 해, 뭐 갈래 그런 거 없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저는 좀 봐서. 이렇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싫어요. 이게 제가 진짜 중개업을 하면서 가장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계약서 쓸 땐 웃어. 기분 좋을 땐 웃어. 근데 이게 돈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죽일 듯이 싸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항상 볼 때 돈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중개업자들이 배째라고 하면 난처해요. 네. 깨기에도 내가 계약금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약금 넣기 전에 저 특약 이렇게 넣을 건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계속 집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써드릴게요. 라고 먼저 들어놓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했는데, 관례상 뭐 그런 거, 그래요? 그럼 저는 다른 부동산이랑 할게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중개업자가. 하겠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이거를 요구해야 될지, 이걸 네. 내가 괜한 요구를 하나, 나만 이렇게 좀 까다롭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요구를 잘 못하는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그 멘트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뭐 진상 고객, 까다로운 고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계약만큼은 꼼꼼하게 봐야 돼요. 맞아. 꼼꼼하게 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뭔가를 우리가 써놔야지 나중에 스트레스를 안 받지. 그때 상황이 터져버리면 수습하려면 진짜로 가장 피해 입는 게 매수자예요. 매도자는 그러니까. 솔직히 여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매수자는 안 그랬을 때는 네. 계약금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꼼꼼하게 좀 쓰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